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 72세 김동수 씨는 동네에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젊어서는 버스 기사로 30년을 일했고 퇴직 후에는 텃밭을 가꾸며 손주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아들 민석과 딸 혜진은 늘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보다 성실하다. 우리 아버지는 뭐든 해낼 수 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작은 이상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하루에도 5번은 물었고 10분 전 대화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속에서는 리모컨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아버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량 경적이 요란하게 울려도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딸 혜진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릴 적 운동회에서 누구보다 힘차게 달려주던 아버지가 지금은 초록불조차 건너지 못하는 모습.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를 끌어당기며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며칠 뒤 가족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민석은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요양원 알아봐야겠네요. 딸 혜진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아직 초기잖아요. 아버지가 집에서 편히 지내셔야죠. 같은 진단 앞에서 가족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녁 식탁에는 늘 치매 이야기가 올랐습니다. 누가 돌볼 거야? 비용은 누가 낼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아버지는 말없이 숟가락만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자신이 이제 짐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단 이후 첫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들 민석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한 달에 150만 원이면 돼. 집에서 간병인 쓰면 최소 250만 원. 솔직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 딸 혜진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아버지 마음이야. 아직 멀쩡히 말씀하시는데 낯선 곳에 보내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민석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누나, 그렇게 말하면 결국 내가 돈 다 대라는 거잖아. 나도 애들 키우고 대출 갚아야 해. 혜진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 아버지가 돈으로만 보여? 두 사람의 말싸움은 날카롭게 이어졌습니다. 그 옆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니? 그러나 그 작은 목소리는 자식들의 고성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설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도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민석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양원이 답이야. 누나가 그렇게 원하면 누나 집에서 모셔. 혜진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면서 왜 책임을 피하려 해? 아버지가 짐이야? 민석은 소리쳤습니다. 나는 현실을 말하는 거야.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고 아버지는 말없이 밥그릇을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낡은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나는 아직 내 이름을 기억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내 이름보다 비용을 먼저 말한다. 은빛수사대는 이 장면에서 멈춰섰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존중의 부재였습니다. 치매는 환자의 기억을 앗아가지만 가족의 태도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족은 환자의 존엄보다 계산기를 먼저 꺼내고 있었습니다. 은빛수사대는 이 사건을 추적하며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치매는 환자만의 병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병이라는 것. 둘째, 환자를 짐으로 바라보는 순간 가족 모두가 병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환자의 일상을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사회적 자극을 받는 것이 약보다 큰 힘이 됩니다. 요양원이 해답일 수도 있지만 결정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비용 분담 원칙을 먼저 세우는 게 갈등을 줄이는 길입니다. 은빛수사대는 가족에게 3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낮에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것. 둘째, 밤에는 가족이 교대로 돌봄을 맡고 스케줄을 문서로 남길 것. 셋째, 비용은 형제가 정확히 반반씩 분담하고 추후 요양원 전환 여부도 함께 논의할 것. 민석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결국 수긍했습니다. 혜진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가족의 식탁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노래 찔레꽃을 흥얼거리자 두 자식이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그날만큼은 비용도 부담도 잠시 잊은 채 존중과 사랑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노트를 펼쳐 적었습니다. 나는 아직 사람답게 살고 있다. 그리고 내 가족은 다시 나를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치매는 환자의 기억을 지워가지만 가족의 태도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환자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곧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은빛수사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치매는 환자만의 병이 아니다. 가족 모두의 준비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은빛수사대행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모셔야지. 요양원 보내면 남들이 뭐라 하겠니? 이웃 아주머니도 혀를 찼습니다. 아들딸이 둘이나 있는데 왜 벌써 요양원 얘기가 나와? 이 말은 오히려 민석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남들이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말은 쉽게 해. 그날 밤 아버지는 낡은 공책에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직 내 이름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내 이름보다 비용을 먼저 계산한다. 나는 환자인가 짐인가? 치매는 환자만의 병이 아니다. 전문가 상담. 가족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전문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치매는 한 사람의 병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숙제입니다. 환자의 존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낮에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참여, 미술운동기억 훈련. 저녁에는 가족이 교대로 돌봄 함께 식사 유지. 비용은 형제가 분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민석은 처음엔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빛을 보며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알았어, 내가 돈반은 댈게. 혜진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 아버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는 아직 사람답게 살고 있다. 그리고 내 가족은 다시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기 시작했다. 치매는 환자만의 병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시험대입니다. 누군가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곧 내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은빛수사대행에게 큰 힘이 됩니다.